안녕하세요. 한 줄로 보는 종목평 벌써 8번째 방송입니다. 디지털조선, 큐브앤컴퍼니, 안트로젠, 아이즈비전, HLB, 뉴프라이드, 아가방컴퍼니, YBM넷, 삼본전자, SK케미칼, 삼육물산, 플리토, SL, GKL 요렇게 방송해보도록 할 테고 제가 한 줄로 보는 종목평이라고 했듯이 간단하게 코멘트를 담은 영상인 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치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 이 종목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혹은 이 종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이슈를 놓쳤다 하시는 그런 이슈 내용이 있으면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그 부분 확인해서 제가 새로 코멘트를 달아드리던지, 혹은 이제 새롭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코멘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디지털 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HLB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번째 보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디지털 조선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사실상 홍정욱 관련주로 편입이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많아지면서 종목들이 좀 급등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앞전에 상승했었던 상승폭은 사실상 이런 홍정욱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런 상승과 하락이 나왔다는 거, 사실 명확하게 이제 홍정욱이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었지만 사실 명확하게 이 사람이 출마를 한다 그리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종목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서 다시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움직임은 결국에 홍정욱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일전의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이 부분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 한다면 일전의 시세로 봤을 때는 그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냥 상승과 하락의 폭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도 깊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수익을 낼 거라고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 최근의 움직임은 누구 때문에? 홍정욱 관련주로 그렇게 편입이 되면서 사실은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었던 것 뿐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종목이 무슨 특별한 메리트가 있거나 혹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과거에 이런 급등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그냥 최근에 이런 이슈들로 얽히고 설키면서 사실은 이런 급등이 나왔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대선 테마주 같은 거 그리고 인물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홍정욱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할 만한 그런 건덕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대충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사실 이슈빨은 어느 정도 이 앞전에 상승해서 두 번씩이나 사실은 보였었던 상황이고, 거의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쌍봉에 가깝죠. 한번 상승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 게 거의 쌍봉에 가까운 요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미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슈는 녹아들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해서 이런 홍정욱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든지 이런 소식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오르니까 뭐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이슈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원래라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고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봉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윗꼬리가. 그렇다는 얘기, 윗꼬리 왜 달리죠? 결국에 여기에서 누군가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떠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여기 이 이후에 쌍봉각을 만들 때 또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사실은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승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죠. 왜냐면 화끈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하게 윗꼬리 계속 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슈빨 떨어졌지 지금 사실 그렇다고 개별 종목인 힘으로서는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앞전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그럴 만한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서 나 여기서 모르고 못 팔고 이슈도 몰랐다 이러시는 분들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기술적 대응밖에 안 돼요. 한 번 상승하고 하락했죠. 두 번 상승하고 하락했어요. 세 번. 그런데 이 포인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점점 포인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낙폭 없이 그대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이 나오려면 사실 그만한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만한 이슈란 무엇이냐? 자, 이게 홍정욱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다 그랬죠. 이전에 시세 그냥 개별적인 종목인 시세로서는 사실상 딱히 볼 게 없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 종목이 오르려면 가장 무난한 게 뭐예요? 홍정욱 관련주로 다시 편입이 되면서 지금 편입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슈화 된다는 거. 그래서 홍정욱 씨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런데 이게 정치와 관련이 돼 있는 말이다.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라게 뭐하지만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종목이 좀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런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하다가 120선에서 한번 맞고 다시 하락한 다음에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 이전에 원래 본인의 시세로 지금 사실상 여기 하락 구간 제외하고서는 여기 일전의 시세랑 비슷한 흐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본인의 가격대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서 횡보의 흐름을 지속하든가 아니면 이런 한 번 더 하락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든가 그래서 사실 이슈 없으면 이 종목이 크게 반등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드리자면 자 상승 이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볼 땐 모르겠지만 축소를 해서 보신다면 하나, 둘, 셋 해서 이게 뭐죠?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우리는 역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사실상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하다가 갑자기 낙폭이 나왔어요. 그런데 낙폭이 나온 뒤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꿰차는 거. 바닥권 신호로 우리가 역헤드라는 그런 기술적 그런 분석이 있었다. 이런 것만 좀 참고를 하시고 사실상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모른다. 홍정욱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 상승을 했고 이슈발 안 받으면 사실상 여기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사실은 정치 테마주가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지만 이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후보자가 대충 우리 눈에도 좀 대충 추려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슈발을 빨리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 왜냐면 이후로 가면 갈수록 더 불리해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단이 얼마 차이 안 난다면 그대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노리시는 게 좋고 왜냐면 지금 먹을 수 있는 정치 테마주 얼마나 많아요. 굳이 이렇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그 사람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굳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굳이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을 꿰차신다면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120선에서 지지를 하는지 그래서 지지를 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종목이 지금 현재 위치가 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다. 하락 이후에. 그래서 사실 특별한 메리트는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정치를 할 것 같은지 대선에 출마할 것 같은지 총선에 출마할 것 같은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다가 이 사람이 그런 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속편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치에 이제 좀 몸담고 싶어 한다. 다시 한번 이제 정치에 몸담고서 한번 아니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언행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낌새가 든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나온 인물들도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갈지 안 갈지 이렇게 이슈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물에 굳이
리스크를 두고서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서는 뭐 그렇게 큰 이슈발 없으면 움직임이 전무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동안 횡보의 흐름을 지속할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다른 거 먹을 거 많은 걸로 그냥 관심사를 돌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앤컴퍼니. 날이 추워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자, 큐브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현재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자, 상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동사는 의약품 원료의 제조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그 외에 동물용 약제품 제조 및 판매업, 농약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내나 약 종류를 좀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방금 전에 동물용 약제품 제조 및 판매업이라고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가장 핫했던 거 뭐예요? 최근에? 지금 사실상 새롭게 이제 테마까지 만들어졌는데 구충제 펜벤다졸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펜벤다졸 강아지 구충제가 사람한테 효능이 있었다. 요런 것 때문에 사실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 제약주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동반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시면 약제품 그 중에서도 동물용 약도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제조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살짝 반등은 있었지만 이거 말고서는 그렇게 큰 반등 없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의 추세가 어떤지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이 차라리 이렇게 횡보를 하는 추세다. 그래서 옆으로 그냥 기고 있는 추세다라면은 언젠가 슈팅할 거라는 혹은 이슈가 있으면 슈팅할 거라는 그런 좀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해서 어찌됐든 간 결국에 시간을 끌고 가도 결국에 횡보의 흐름이니까 그냥 평타를 친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매매밖에 없어요. 이슈발 안 맞는다면 정말 이런 추세에서 매매할 수 있는 거 뭐 있다?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자, 상승과 하락을 주가가 반복하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이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만큼 먹는데 끽해봐야 5%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는 구충제 펜벤다졸의 효과로 사실은 같이 이렇게 좀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 다른 종목들 다 이제 몇 번씩 상한가 치고 고가권 달성하고 우상향으로 진행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 위치에서 조금 잠깐 올랐다가 자 보시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점 찍고 나서 한 번 더 슈팅이 있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종목이 펜벤다졸의 이슈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가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더 빠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종목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어떻다? 그냥 하락 추세를 지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다시 주가가 하락해 있고 또 지나가서 또 하락해 있고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마음고생하고 씨름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가까이서 이제 주가를 이제 땡겨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120선을 뚫지 못한 채로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 이거 무엇 때문에?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이슈빨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무슨 특이한 이슈가 있거나 혹은 회사가 끝장나게 잘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슈빨 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하방을 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재무제표만 보셔도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 세전사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의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이제 펜벤다졸 이슈까지 여기에서 일정 부분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낙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사실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언제 반등할지 몰라요. 그나마 재무제표가 좋은 이제 종목들 같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분기 보고서의 내용이 좋았다, 재무제표가 좋았다, 이번 회사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핑계거리로라도 잠깐 반짝 상승을 하긴 하지만 실상 재무제표 별거 없지. 거기다가 이슈발 받은 것도 여기에서 잠깐 이슈발 받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한 걸 보시면 안 됩니다.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락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본인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한 것이 펜벤다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슈발 받아도 이 정도밖에 상승 못했는데 이슈가 정말 제대로 된 거 아니고서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하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죠. 지속적인 하방으로 돌아설 가능성 높지.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특별한 이슈 없지. 그렇다면 굳이 이런 종목은 굳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안트로젠입니다. 자,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은 이전에 우상향으로 예쁘게 단기간에 상승을 보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일까?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에 분류가 되어 있고 줄기세포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죠. 제약 쪽으로 얽혀 있겠구나.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라고 하단에 나오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일종인 세포 치료제 중 다양한 조직의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방송에 있었던 내용처럼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같이 반등을 했었던 게 펜벤다졸 이슈였는데 뭐 그전에 이제 HLB 임상 3상 성공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전으로 돌아간다면 헬릭스미스나 신라젠의 임상 실패 등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끼고 나서 사실은 이런 펜벤다졸이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그런 업종들의 약간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좀 다가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 또한 그렇게 크게 빛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하단에서 그냥 줄기차게 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대다수가 그렇지만 재무제표가 좋을 상황이 안 돼요. 재무제표가. 대부분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르는 이유가 대부분 뭐죠?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이 임상이 잘 될 것 같다. 어떤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로서 성장을 하기보다는 특정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의 상승 이후로 꾸준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정말 묻어두는 거 아니라면 크게 노릴 만한 건덕지가 안 된다는 거. 뭐 물론 재무제표로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아니고 회사 자체 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들이 어떤 특정한 종목에 의해서 이슈가 생겨나고 최근에 있었던 HLB처럼 이슈가 생겨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종목이 떡상할 때 하단에서 같이 분위기 따라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볼 것이 없고 정말 묻어두는 거 몇 년 동안 그냥 줄기차게 묻어두고서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 말고는 사실상 지금 그렇게 크게 당장 반짝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제약바이오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완전하게 묻어두시던지 아니면은 이 근방 혹은 이 상단에서 만약에 진짜 이 상단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를 했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 한다면 일종의 지금 우상향일 때 여러분들 제 차트 보여드릴게요. 우상향일 때는 여러분들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자 상승하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하단의 이평선 어때요? 하단의 이평선 어떨까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선 정배열이죠.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일단 견뎌봐요. 흐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런데 그렇게 견뎠는데도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잠깐 접점 나왔죠. 여기에서 흐름을 다시 한번 돌린다면 그렇다면 보유할 만한 건덕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잠깐 쉼표주고 그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흐름 깨고 내려갔죠. 흐름이 깨지면서 120선 깨지고 역배열로 전환되면서 이평선이 얼기설기 설키기 시작합니다. 차트성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 종목의 이제 상승세가 사실은 여기에서 일정 부분 종료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라도 사실은 커트를 쳤어야 됐죠. 그 이후에 줄줄줄줄줄줄 종목이 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이슈를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차트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우상향을 가고 예쁘게 차트를 만들다가 지지를 해야 되는 포인트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재차 하방한다 한다면 이 지지가 끝난 시점에서 어디에서 이 이평선이 무너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혹은 손절 이렇게 본절이라도 치시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볼 거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막말로 얘기를 하자면 제약바이오들이 이슈 있으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길 기다려보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특정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든가 재무제표로서는 어차피 볼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어떤 흐름이 좋았다. 작년 재무제표가 좋았다. 이런 분기별 흐름이 좋았다. 이런 이슈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건덕지가 없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찍었다라고 해서 과거에 상승을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 이 높이까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무념무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한번 손절선 놓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손절할 수 있는 포인트 있었죠. 애초에 5일선 꺾어지는 지점 여기에서 급등주에서 손절할 수 있는 포인트 있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완전히 60선이 꺾어질랑 말랑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꺾어질랑 말랑 하는 이 분위기에서라도 사실은 매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매도를 못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손절선을 놓쳤다면 결국에 종목이 하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 없으면 종목은 하방하게 돼 있죠. 무조건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이 이유 없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종목이 이유 없이 오른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정말 뭐 기획부동산처럼 짜고 치지 않는 판 이상은 사실 그런 류의 급등이 나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손절선을 놓쳤다. 그래서 난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 앞전에 매수를 하셔서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하신다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솔직히 언제 다시 이 가격까지 상승할지 몰라요. 그건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임상에 관련된 어떤 약품에 관련된 줄기세포에 관련된 혁명을 발견을 했다. 혹은 이런 특정한 이슈를 이제 내보내면서 좋은 호재거리가 연달아서 터진다. 아니면 이제 특정한 다른 종목이라도 줄기세포에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그것들이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당장 반등할 건덕지 없어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정말 작정하고 제약주 묻어놓든가 그냥 몇 년씩 묻어놓고서 이 회사가 잘 될 때까지 묻어놓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비중 일부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봐봐요. 결국에 여기서 좀 견디면 다시 올라오겠지. 올라오긴 올라왔죠. 이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오겠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내렸잖아요. 또 내리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또 올라오겠지? 또 잠깐 반등이 있다가 재차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사실은 계속 하단선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전의 흐름부터 읽어본다면은 앞전의 흐름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지 무너지고 지지 무너지고 지지 또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지지와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지지선 계속해서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하단선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실 점은 자, 지금 하단선 29,346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29,500원 정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근방에서 또 한 번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잠깐 반짝 상승 나왔다가 결국에는 새롭게 또 하단선을 새롭게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로 손절선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하단선 29,500원 근방을 만약에 재차 깨고 내려간다 하시면 하단선 그냥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나는 조금 짧게 잡고 싶다. 왜냐면 사실 47,000원에서 25,000원이면 거의 반토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짧게 그냥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3,500원 근방. 지금 보시면은 43,311원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43,500원 근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근방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지지 없이 또 한 번 하락한다. 그럼 결국에 이 하단선까지 갈 테고 또 한 번 잠깐 반짝 상승 나왔다가 또 한 번 다시 이거 꺾어서 새로운 하단선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전에 상승했던 거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슈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상승할 만한 이슈는 없다는 거. 자, 아이즈비전. 자, 이 종목은 최근에 그래도 2019년도 중반에 이제 5월달경에 상승을 하고 갭상승 여기 점상 갔었네요. 점상 가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이 깨지면서 지금 재차 하방선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요때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슈로 갭상승이 나왔는지. 이때 당시의 이슈로는 자, 여기 보시면 아이즈비전이라고 해서 여기 이슈 내용 나오죠.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의 상한가란 내용이 있었고, 이제 기존 최대 주주인 이렇게 해서 보유주식이랑 경영권을 양도하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급등세가 나왔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슈가 이제 소멸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에 걸맞게 주가가 다시 하방을 하고 상승한 폭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있을 기대감에 대해서 상승을 했고,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제 위치를 찾아간 것 뿐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다 지나가고 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주가 위치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가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상승을 했던 그런 이제 패턴들을 보면은 자, 주식이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조금 상승세를 누렸던 부분도 있었고, 주식 자체로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흠을 잡을 것이 없다. 왜냐면 재무제표로서 봤을 때도 매출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세전 사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이제 올연의 적자로 이제 전환을 한 모습은 있지만 사실 그간 실적이 그렇게 나빴던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자면 사실은 그렇게 좀 사실 지금 주가가 하방을 해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전환을 노릴 가능성은 있다. 올연에 이제 적자 전환을 한 것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단선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최저가가 지금 3,420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3,400원을 깨고 내려가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전의 흐름을 뒤엎는 흐름이 여기서 연출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서는 우상향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었으나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방을 보이게 된다면, 자, 이전에 최저점 2,400원 여기 앞전에 이제 최저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방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대응을 하시려면 3,500원 근방에서 일정 부분 이 흐름을 지지한다 한다면 일단 보유를 하셔서 그대로 상승 전환을 하는지 노려보시고, 만약에 이 흐름을 깨고 내려가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니면 이 지지선을 그대로 거래량도 없이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하방까지 이전에 앞전 저점까지 열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방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잡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 안 하면 여기까지 다시 하락하고 다시 상승 전환할 때까지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여러 부분이 기회비용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앞전에 이 저점을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지지를 하지 못하느냐 요거를 꿰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 앞전에서도 상승 전의 흐름에서도 여기에 지지를 했던 부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 근방에서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손절선을 잡느냐 그리고 아니면 보유를 해서 그 다음 흐름을 지켜보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로서는 일단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없다면 앞으로 횡보나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실 부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한다면 이 근방에서 지지를 못할 경우에 1차적으로 손절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종목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영상을 여러 번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고 하락하기 전에 사실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을 때 하락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영상을 한번 단기 고점이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렸고 이후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남은 거는 기술적 반등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크게 대응할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묻어두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려면 앞으로 사실은 내년 후반기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종목을 보유를 하면서 끝장 패턴을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일정 부분 단기 고점에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기술적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끝낼 것이냐. 근데 사실 여기에서 20선 지지를 하고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장대음봉 나오면서 한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장대음봉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흐름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하단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단기적인 대응으로 나는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하단선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하단선 보시면은 아래꼬리 달았던 지점이 126,500원대 그리고 아래꼬리 말고 종가 기준으로 따진다면 약 이쯤 되겠네요. 자, 133,000원대.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 구간을 그대로 뚫고 하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단기간에 폭등을 했었고 결국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단기간에 폭등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내년 후반기에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종목이 어떠한 이제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이 그대로 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태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는 이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정 부분 이슈가 있고 나서 상승을 하고 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을 때 주가가 다시 하방을 보이면서 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앞으로 나올 호재거리가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 호재거리가 결국 반영이 되는 시점은 내년 후반기에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노려본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의 변동성으로는 지금 당장 이것이 다시 전고점을 뚫고서 다시 한번 상승을 꿰찰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선으로 잡는다면 134,000원 근방, 133,000원 근방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 좋고 나는 그마저도 모르겠다. 나는 확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126,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인 고점 여기에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깨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낙폭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1년간의 기간 동안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선으로는 이 구간을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쌍봉각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도 같으나 이 앞전의 고점을 뚫는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앞전 고점 그 바로 이후에 나왔던 고점의 흐름 있죠. 이런 부분으로 약 17만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챙겨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하단선의 흐름이 지지가 되느냐 그리고 무너지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HLB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 그리고 코멘트 영상에서도 몇 번씩이나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지켜보셔도 충분히 영상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앞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감이 사실은 이 앞전에 소멸이 됐다. 소멸이 됐다라기보다는 여기에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녹아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HLB 말고 다른 종목들 또한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그러면 그 상승을 했을 때 그 주가의 안에 사실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이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안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선을 버티면 그대로 재차 이제 상방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조금의 상방이라기에는 이제 너무 큰 상승을 여러분들 기대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런 큰 상승이 나오려면 일단 내년 후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지지선조차 무너뜨리면 그때는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파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과대 낙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정 부분 물량을 소화하려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뉴프라이드입니다. 자,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찍었을 때가 아마 이 부분인가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랑 별다른 코멘트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셔도 사실상 충분히 도움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앞전에 이런 차트 하나 있었죠. 계속해서 주가가 고점 찍고 나서 하방한다. 그렇다면 결국에 앞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 어떤 흐름이 연출된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기회비용만 손실하면서 낙폭만 키워대는 꼴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핫했던 섹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 이거랑 관련된 요렇게 마리화나 관련해서 최근에 오성이 굉장히 상승세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뉴프라이드도 똑같은 테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반등이 좀 미미한 상태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다른 종목이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재무제표로서만 봐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매출액만 조금 나오고 있을 뿐 영업이익, 세전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것은 이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방을 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그냥 여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저점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도 하락했을 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니까 여기서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락했어요. 또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에 그냥 기회비용만 날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 같으면 깔끔하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엔젤 산업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가방 하면 출산주 관련해서 사실은 아가방과 그리고 보령 요렇게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장주를 유지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은 일정 부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에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있죠. 그리고 가져갈 만한 이슈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정책주가 나오기 이전에 사실 뭐 우리 그냥 무난하게 매년 그리고 매 대선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저출산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슈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따지자면은 출산 관련주는 결국에 이제 이번 연도도 내년도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포함해서 결국에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베이스라인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사실 차트 상관없이 이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이슈빨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앞으로 있을 이슈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뭐 차트성으로 대비를 해서 지금 당장 나는 수익이 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움직임을 사실상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최근에 이제 출산 관련주가 움직인 것은 광군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중국 광군제에서 사실 수익이 좋았다. 그래서 판매율이 높았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종목에서 반영이 된 상태고 앞으로 있을 그런 이슈들, 앞으로 있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슈와 엮일 그런 이슈 말고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있을 이슈 내용에 따라서 좀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든 좀 수익적이든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흐름을 조금 누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슈에 사실은 투자하는 셈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당장 수익이 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여기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일단 수익을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깨차서 노려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거를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 그 상승할 때까지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 상승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당장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으로 일단 컷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 종목을 노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한 번 이상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할 만한 건덕지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보유든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일단 손절을 하고 아니면 본절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신규 종목으로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만큼 광군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될 만큼 반영이 된 부분이고 사실 이후에 정책과 엮일 때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여유롭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노려보셔도 되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한 종목에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굳이 지금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조금 메리트는 있지만 지금 당장 슈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YBM넷. 자, YBM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이제 뒤로 하고서 2019년도부터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이전의 흐름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섹터로 보시면은 모바일 컨텐츠 그리고 교육 온라인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올 초에 좀 좋은 이슈가 있었나? 일단은 이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1월경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YBM 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며 상한가란 내용이 있었고 결국에는 유시민 관련주, 그러니까 인물 관련주로 편성이 되면서 이런 급등세가 나왔었다.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도 사실은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유시민 관련주일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비를 했을 때 이 중간에 상승세가 이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와 상승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도 이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전에 이슈가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얽혀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살아있음에 대비를 해서 종목이 아직까지 상승세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로서 계속해서 건덕지 있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정치 테마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당장 고점이 어디다 매도를 어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는 제가 지금 제 카톡방에서 리딩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인물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이슈발이 굉장히 큽니다. 이 종목이 뭐 재무제표가 좋고 흐름이 좋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인물발,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다,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안 좋은 악재가 튀어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변동성이 꽤나 크기 때문에 사실 올 년에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사실 내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계속 이런 종목들을 노릴 수 있죠. 특정 인물에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흐름에서 물렸다 하시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넉넉하게 지켜보면서 단가 조절하면서 그렇게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방에서 지금 YBM넷을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를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슈 내용, 그리고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 고점 같은 건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앞전 고점이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저항선이 되고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전 고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인물에 대한 이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게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상승세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올년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사실은 이런 종목을 꾸준하게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고점이 어디다라고 잡기에는 이 고점을 뚫는 새로운 고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파급력이 큰 이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빠르게 너무 매매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릴렉스하게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을 거 많은 장이고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종목이 많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특정한 인물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매매에 써먹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자, 삼성전자입니다. 앞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본인의 위치로 돌아왔다가 계속해서 횡보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어디에 편입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테마성으로 따진다면 바이오인식, 바이오로 구분이 되어 있고 생체인식 쪽으로 나와 있죠. 생체인식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최근에 기술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술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 이 앞전의 상승 이후로 본인의 주가 위치로 다시 되돌아왔고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로서 봤을 때는 뭐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도 적지도 않게 그냥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세전사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올 년에 적자 전환한 모습은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정확하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어폰, 헤드셋 및 블루투스를 생산하는 음향 사업 업체랍니다. MP3용 이어폰 및 헤드폰을 생산하는 ODM 방식으로 JVC사, 그 다음에 오디오 테크니카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체 바이오리듬이라기보다는 그냥 MP3 관련해서 그냥 좀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관련해서 사실은 매출액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거리를 들고 오긴 힘들겠죠?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거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게 큰 이슈가 나올 만큼,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을 만큼 그런 이슈가 있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전의 상승 이후로 사실은 그냥 본인의 위치로 돌아왔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냥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어폰, 헤드셋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온다. 나올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슈가 나오려면 그 이슈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뭔가
뭔가 만들어야 될 테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해서 회사의 기술력을 사용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제품을 통용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했을 때 굳이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뭐 재무제표로서는 크게 흠잡을 거 없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큼 그렇게 특정한 종목이나 이제 섹터로서 구분이 되진 않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도 아니라서 저는 굳이 이런 종목에다 투자하진 않을래요. 저 같으면 굳이 먹을 거 많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먹을 거 많은 불기둥 많은 장인데 이런 거 먹을 거 많이 놔두고서 굳이 이런 거 세월에 내월에 굳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는 별로 매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SK케미칼.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합시다. 2017년도부터 나오는데 딱 보시기에도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그런 매출액과는 좀 상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런 제가 설명드리는 코스닥 종목 같이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볍게 매매를 하고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가격대뿐만 아니고 궁디짝이 무겁습니다. 상승을 해도 시원하게 30%씩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만큼 궁디짝이 무겁고 심지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매출액은 오히려 증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섹터로서 봤을 때도 석유, 백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목 다 오를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종목들이 엉덩작이 이제 가벼우니까 결국 오르기가 편한데,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해도 시원치 않게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차트적 관점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회사, 그러니까 어떤 회사고 어떤 매출을 내고 있고 이런 거에 편입을 해서 지켜보아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방 이후에 지금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자, 상승하려다가 120선에서 이평선 한번 접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 없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락 나오고 다시 한번 이평선 접점, 지금 이평선 뚫고 나서 120선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하면서 이평선들이 접점하려는 그런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평선 접점이 일어나고 나서 하방이 나왔죠. 여기서 무너지고 나서.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상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평선들이 접점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없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 그렇다면 이 앞전의 흐름을 계속해서 연출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흐름 없이 그대로 주가가 상방하고 계속해서 이제 회사가 좋은 이제 실적을 내보이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하단의 바닥으로 봤을 때는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차트가 이제 좀 꺾어진다 이런 추세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예쁘게 상승, 저점, 상승, 저점, 상승 이렇게 전환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똑같이 이런 이평선의 흐름이 접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반등 없이 하다가 무너지려 흐름 나오면 그대로 거기에서 일단 커트해버리면 되고, 아니면 아싸리 중장기적으로 묻어두시던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이 흐름을 전환하면서 여태까지의 하락 패턴을 전환하는 패턴이 나온다 한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증대시켜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슈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회사의 실적,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값도 좀 많죠. 뭐 이런 것들로 따지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궁디짝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평선, 여기에서 조금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이 접점이 나왔을 때, 이평선이라는 것은 여기에 늘려있는 선들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 역배열로 계속해서 하방했기 때문에 역배열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다시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조금 더 증대시킬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하단의 바닥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차트를 바라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심지어 매출액도 뭐 늘어나고 있고. 자, 그 다음 종목 삼육물산입니다. 자, 최근에 급등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네요. 일단은 최근에 왜 급등세가 나왔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딱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었고, 일본 수출 규제 한동안 핫했죠. 그리고 종목도 굉장히 핫하게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액체 음료 용기로 사용되는 위생용 포장 용기 전문 제조업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포장용기의 일종인 카톤팩이다. 동사의 주 사업은 위생용 포장용기, 액체 음료 용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다. 우리 다른 거 없었어요. 이전에 흐름 보시면 조용했죠. 조용했는데 여기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었던 것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슈빨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나니까 주가에서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다시 종목들이 하방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점점 더 이쁘게 상승하다가 그대로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평선 무너지고 그대로 60선에 한번 지지 나오고 지금 다시 흐름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60선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한번 상한가 나오고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유니클로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도 있을 테고 이후에 여기에서 6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추가적인 하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그 다음에 120선까지 노려봐야 되겠죠. 그런데 120선에서 만약에 지지 못하고 하락한다? 그렇다면 밑에 받쳐줄 만한 그런 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밑에 받쳐줄 만한 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종목이 상승하기 이전의 위치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 이슈 때문에 상승했죠?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해서 이제 일본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런 반등이 언제 정확하게 나올지 그런 이슈가 언제 튀어나올지는 랜덤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60선 꺾어질 때 굳이 120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고 나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120선까지 지켜보실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됐고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 꺾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여기 지지 나오고 상승의 흐름이 꺾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기적인 고점 형성 이후에 이제 꺾어지는 패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60선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면 일단 여기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떠실까? 아니면 120선마저 지지를 못하게 된다면 이 하방까지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 항상 이슈가 소멸되면 주가가 상승했던 거는 그대로 거품처럼 없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종목 플리토입니다. 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차트로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건덕지는 없습니다. 제가 신규주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린다 했었는데 일단은 뉴스부터 확인을 합시다. 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스도 없고 잠시만요. 자, 일단 네이버에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플리토 173개국 25개 언어에 대한 1억 2,300만 개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라고 나오죠. 최근에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좀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뒤로 하고서 일단은 공모가 이 기업의 이제 기술 특례 기업으로 상장을 했고 이 기업의 공모가는 26,000원이었다. 그래서 뭐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뭐 싸다, 뭐 앞으로 목표가 어떻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공모가가 26,000원이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상승 이후에 26,000원 상승 이제 26,000원으로 공모가 시작된 이후에 상장하고 나서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2배에 달하는 가격에서 여기에서 윗골이 달리는 거 뭐라 그랬죠? 윗골이 달리는 거는 이익 실현한
이탈입니다.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탈이 나왔고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을 제외하고 이제 관계자들 그리고 대주주들 여러 가지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하고 다 같이 주식을 나눠 갖게 되는데 이 기관들이 개인과 틀린 점이 무엇이냐?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상장되고 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상장되고서 가격 2배 튀었죠? 지금 상장되자마자 지금 팔면 2배네? 여러분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물론 안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2배라면 일단은 던지고 보겠죠. 일정 부분 물량을 소화를 하고 볼 텐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2배에 달하는 물량을 일단 다 팔아치워가지고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 그렇다면 주가가 완전 개박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 전에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보호예수기간입니다. 개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결국에 이런 보호 예수 기간이 적용이 되면서 기관이나 그리고 대주주나 관계자 지분들을 6개월 혹은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은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성장성이 좋고 지금 기술 특례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상승을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물량이 풀려야 사실은 이제 종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할 텐데 그런 물량이 사실은 묶여 있어요. 뭐 때문에? 보호예수 때문에. 보호예수 때문에 여기에 물량이 일정 부분 묶여 있고 사실 2019년도 7월 달에 상장을 하고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묶여 있는 이 기간 동안은 누가 죽쓰냐? 남은 물량으로 세력과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개인들이 죽쓰게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물량은 다 여기에 지금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종목이 오르든 내리든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일정 부분 여기에서 2배 됐고 어느 정도 개인들 초반에 여기에 상장에 참가했던 공모에 참가했던 개인들은 일정 부분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그대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보호 예수 기간 동안에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종목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그거에 맞는 세력, 그거에 맞는 사실은 세력과 기관, 이제 개인의 이제 거의 눈치 싸움이죠. 세력이 이기느냐, 개인이 이기느냐. 그래서 이제 눈치 싸움 하면서 거래량도 늘리고 이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물량 자체가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물려있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으로 싸우자 하니까 그 물량으로 뭐 할 거예요. 지지고 볶고 해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호 예수 기간 동안은 사실은 종목이 초반에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소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종목이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대한 판가름이 나려면 이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 적어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물량이 풀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슈가 나오고 어떤 이제 특정한 이슈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신규 상장했고 기술 특례 상장이고 기대감이 높으니까 지금 당장 사서 폭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이르다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초반 상장했을 때는 이런 회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초반에 폭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후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한동안 긴 횡보를 지속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높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 상장했을 때 모르고 덤비는 이제 개인들이 많은데 사실은 초반 상장했을 때는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물량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누구 물량으로 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매수나 매도를 하시려면 적어도 보호 예수 기간이 최소한 기간으로 잡혀있는 6개월 이후부터 매매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고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것이 좋지. 지금 당장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노리신다면 아직까지 좀 기간이 이릅니다. 심지어 지금 7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두 달 남았죠. 한두 달 남았으니까 지켜보실 분들이 지켜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고 물량이 출현할 때 내가 여기에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 하고서 매도 물량으로 막 던져버려요. 던지고서 아무도 안 사. 개인들만 죽쓰고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팔아치우고 떠나게 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동안 횡보를 더 지속할 수도 있다는 거. 종목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맞으나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초반에 상장되자마자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선반영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가격이 2배 이상 덤핑하고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고 이후에는 사실상 한동안 횡보의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 SL입니다. 자,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과 하락 반복하고 있는데 얼추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었을 때는 내나 그냥 박스권 흐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죠. 자, 현재 박스권 흐름 요 구간, 이 네모난 구간을 박스권 흐름이라고 잡았을 때 자, 위 꼬투리 튀어나가고 나서 다시 복귀하고 아래 꼬투리 튀어나가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역헤드라고 하죠. 이렇게 출현하고 나서 주가 재차 상방, 그리고 하방, 그리고 상방, 하방.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우리가 박스권에서 가장 간단하게 매도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거. 하단에 매수해서 상단에 팔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거 그렇게 크게 볼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도 자동차 부품으로 엮여 있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권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박스권 흐름 유지할 때 한 번씩 꼬투리 나가고 하단으로 지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이럴 때는 하단으로 치우쳤을 때는 요렇게 어떠한 패턴 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판단하셔가지고 어떠한 흐름이 연출되는가 아니면 그거 속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이 하단선 약 19,000원대 깨고 내려가는 순간 그대로 그냥 일단 손절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흐름 깨지 않고 그대로 다시 주가가 상방한다. 그렇다면 이 상단선 25,000원대까지 그대로 흐름 지켜볼 수도 있다는 거. 박스권 흐름 매매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매도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볼 때는 그냥 횡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에서는 꽤나 얼마나 정직해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꼬투리 튀어나가면 그대로 기술적 반등 나와서 그대로 다시 한번 상방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단선만 지지하는 거 유지된다면 25,000원대까지는 그대로 한번 상방 노려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네요. GKL. 자, 이전에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의 흐름 여기에서 쌍봉 흐름 출현했죠. 자, 한 번, 두 번 쌍봉 흐름 출현하고 나서 횡보하고 그 다음에 점차 지지선 한번 깨고 나서 그대로 하방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좀 섹터가 특이합니다. 카지노 계열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카지노 및 관광 숙박업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반부패 정책, 메르스 발병,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으로 매출이 감소 후에 현재까지 매출이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강남 코엑스점, 강남 힐튼점, 부산 롯데점 3개소의 카지노를 보유를 하고 있고 주 고객은 중국인으로의 방문객의 54.3%를 차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카지노 관련이고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중국인들과의 이제 중국과의 그런 마찰이 있으면서 매출액이 많이 감소를 했다. 뭐 그렇지만은 매출액 보니까 막상 매출액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지만 2019년도를 빼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감소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감소를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토막이 나고 이런 모습은 아닌데 올년에 사실상 작년에 비했을 때 좀 이제 매출액이 좀 거의 절반가량
그러니까 50% 정도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 연에는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열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걸 대비했을 때는 종목이 현재 상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하단에서 상방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하단에서 놀고 있고, 지금 일단 올 연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초반기에는 사실상 이런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서 종목을 전환하려는 힘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카지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테마로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슬슬 빠지다가 갑자기 폭삭했어요. 여기서 50% 정도. 지금 올 연에 거의 매출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반타작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상방하는 데 보여도 결국에는 내년에 악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결국에 주가가 다시 하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을 하게 된다면 일단 여기 하단선 최저점 17,300원이라고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 저점을 유지하면서 하방을 보일지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상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타서 내년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 정리하셔가지고 매도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악재 튀어나오기 전에 사실은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면 매출액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생각보다 기간이 걸리죠. 뭐 내년에 당장 중국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멘트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하방에서 바닥권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를 따진다면, 그리고 금액적 여유를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 타이밍을 기회로 잡아서 이것이 저점이다가 아닌 지금 실적을 대비했을 때 지금 상방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로 보는 종목평 벌써 8번째 방송. 오늘 몇 종목이었나요? 3종목, 5? 뭐 하여간 10종목이 넘는 종목들을 같이 이제 알아봤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웬만해서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놓치는 코멘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놓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단 댓글창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코멘트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요런 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코멘트,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로 보는 종목평 8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